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으로 매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국산 담배는 130만 갑, 시가로 60억 원 상당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항만 내 혼박 사고를 가정해 특수 인명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상 재난에 특성화된 구조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불 빨래를 대신해주는 효 빨래방 서비스가 사상구에서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벌써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 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현재 대학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많이 없고 싹 다 갚으대요.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더니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뭐 나도 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우려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부 학교는 지금도 모집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중에는 한 개 학과만 있습니다. 한 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많은 재정 지원 사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고 이러한 정책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그동안에 조용히 수많은 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노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고 학교에 필요한 교사 정원까지 감소하면서 교육대학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진학한 교육대학교,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임용된 초등교사는 모두 922명, 2020년에 들어서는 300명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임용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졸업하고 초등교사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근데 교대 TU는 그대로인데 임용고시 TU가 지금 반토막 절반이 이렇게 막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점점 재수생은 쌓여가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 10년 전 50만 명을 넘겼던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약 39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과 2033년에는 한 학급에 속한 학생이 각각 18.7명과 11.4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 수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교원 수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40분으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중심될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AI와 디지털 시대, 맞춤형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좀 덜 줄이겠다는 거지 교원 숫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교과 교사 외에 비교과 교사들까지도 AI 디지털 교사를 포함해서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 그러나 교대생들이 우려하는 임용 절벽을 해소할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임용 절벽의 위기를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대학을 가려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대학의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왜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인서울을 꿈꾸는 걸까요? 딜라이브 TV 이주협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저출산으로 나날이 줄어드는 학령 인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보단 서울로 가야 한다는 풍조가 더욱 강해지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뭐 전공이라던가 인기 학과나 비인기 학과에 따라서 아마 명암이 갈릴 가능성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젊은 층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래전부터 인서울은 많은 학생들에게 꿈이었는데요. 그들은 왜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서울로 진학을 꿈꾸는 걸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서울의 이유로 취업을 꼽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시장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과에서 학교를 옮기는 이유도 결국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학습 환경이나 동문회 같은 인적 네트워크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단순히 요즘에는 사실 실력 위주가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서 좀 주변에서 같이 학우들하고 이제 그런 시너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좀 뭐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활동하는 학회라던가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요즘 추세가 학생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시선입니다. 보통 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보는 인원만 해도 되게 많이 줄고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 가기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게 이 정도는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고민과 요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위기에 닥친 대학들은 조금이라도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역의 기업이나 지자체들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지역사회가 직접 청년 인재를 육성해 정착을 유도하는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대학 새내기들, 설렘 반 긴장 반 수업에 집중합니다. 신성대가 올해 신설한 화학공학과입니다. 신입생 40명을 뽑았는데 정원의 인원까지 총 56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은 5대1 이상, 인기 비결은 역시 취업입니다. 가까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출신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대산 지역이 되게 큰 석유화학 공단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 서산 지역이나 당진 지역 이런 근처의 지역에서 이제 솔직히 꿈의 이제 직장을 이렇게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취업에는 얼마나 유리할까? 성적 상위 50%인의 졸업생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업 7곳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현장 출신 전문가로 꾸려진 강사진이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30년 이상 된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 건데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방대는 학생 부족 위기를 극복해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서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실습 장비 구입 등 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서산시 내에서 취업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 또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인재를 길러 정착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의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우리 담배를 싼 값에 사들여 다시 우리나라로 밀수입해 되판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그 양만 60억 원 상당입니다. 밀수입한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신선대부두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을 세관 직원이 뒤쫓습니다. 차량 출발합니다. 1호차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한 부두. 적재물을 화물 차량에 다시 옮겨 싣고는 목적지인 양산이 아니라 창원으로 향합니다. 세관 직원이 차량을 세우고 화물을 검색합니다. 수입한 화물은 건설 자재인 합판. 그런데 몇 장을 들어보니 안에서 담배가 나옵니다.
이처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밀수한 담배만 13만 보루, 시가로 60억 원 상당입니다. 약 10배에 달하는 담배의 해외 구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담배 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밀수한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합판을 수입한다고 신고하고선 그 안에 담배를 넣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썼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이처럼 담배를 꺼내기 힘들 정도로 합판을 정교하게 제작해 담배를 숨겨왔습니다. 이들은 또 가방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에 들여와 환적시 가방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 창고를 수시로 옮기는가 하면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 기록을 남겨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적발을 하면은 다른 이제 대화 기록은 다 지우고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트레일러 기사님이시죠. 제가 부탁한 대로 운송을 해주시면 돈을 드릴게요. 서로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정황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수한 담배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약 7억 원에 팔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두 31건의 60만 보루의 담배 밀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명을 붙잡아 총책인 42살 A씨 등 3명을 구속 고발하고 3명을 입건한 한편 밀수입한 국산 담배 10만 보루를 압수해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3명에게서 11억 5천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10대 4명 가운데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벽 2시쯤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기장과 해운대 일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해상 선박 사고를 가정해 선박 내부 인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특수 인명구조 훈련을 가졌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00톤급 탱크선이 항만 접안 중 시설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선박이 자초될 위기에 놓였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 항만소방서가 부산 지역 3개 소방서 구조대와 합동으로 선박 특수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선박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로프총을 발사해 로프를 선박에 연결한 뒤 바스켓을 이용해 부상자를 누운 자세로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선박 아래 대기 중이던 구조대원들 20초 만에 15m 높이의 선박에 올라 경상자 구조에도 성공합니다. 선박의 특성상 선박은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구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훈련 기술인데 이날 훈련에는 소방대원 29명과 소방차량 6대가 총동원됐습니다. 해상재난에 특화된 구조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 선박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상재난에 특화된 구조 대응 능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 가운데 하나가 이불 빨래라고 하는데요. 특히 겨우내 부피가 큰 이불 빨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빨래터로 변한 복지관 마당.
고무장화를 신은 자원봉사자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고무통에 물을 받은 뒤 세제를 풀어 있는 힘껏 밟습니다. 고무통 안에 들은 건 부피가 큰 이불 빨래. 인근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겨우내 사용한 이불들입니다. 뿌듯한 거는 당연한 거고 보송한 이불을 덮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월 1회 하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세탁이 끝난 이불은 이동식 탈수차로 옮겨 남아있는 물기를 뺀 뒤 다시 홀몸 어르신 가정에 가져다 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부피가 큰 이불 빨래는 부담인데 세탁 봉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조금이나마 하나라도 덜어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번 세탁 봉사에서 주변 홀몸 어르신 80가구가 이불을 빨았습니다. 이 주변 어르신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14년째 이어지는 봉사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면 이렇게 땀 흘리고 나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봉사구나. 사상구도 세탁 봉사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자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 빨래가 제일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이불 세탁 봉사 외에도 라면 250박스도 함께 전달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부산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4.19 민주혁명회 유공자와 희생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혁명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14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성금 322만 3천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직원 2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탁금은 식량과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이끌 부산사회서비스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지상 6층,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 사회복지 관련 20여 개 단체가 입주합니다. 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4층에는 틈새 돌봄 등 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부산사회서비스원도 개소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